오늘은 이제 HR 자동화 히트맵하고 아리를 통한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패널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 보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어카운트 이기주티브 영업대표를 맡고 있는 김치윤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제 저희 새로 오늘 처음 보시는 패널인 이성효 사모님이고요. 저희 시니어 프리세일즈 컨설턴트 되시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프리세일즈 컨설턴트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화 업무를 기획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 기획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 고객사에서 실제 그 RPA 구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이제 기획부터 그다음 프로젝트 관리, 실제 그 운영까지 진행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한마디로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상인 HR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의 HR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걸 후속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기회를 찾은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R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모님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초창기 멤버시잖아요. 네. 몇 월에 입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2018년 11월에 입사해서요. 네, 지금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 4년이 돼가네요. 지금 업계에서 RPA 컨설팅에 4년 정도 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글쎄요, 그 벤더 쪽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부티크 컨설팅 쪽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RPA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고객사에 계속 그 DX 담당자들도 일단 그런 지속적으로 몇 년간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4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계에. 네. 그리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 사모님 이제 첫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언, 어드바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 부응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앞서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처리량 많고 규칙 기반의 업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자동화됐습니다. RPA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수집한달지, 룰 베이스 태스크 한달지, 특히나 ERP나 MIS, CRM 같은 기관계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입한달지, 어떤 포맷 기입한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사람이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에 얘기 들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자동화로 핫한 물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우리 물류센터 가면 라스트 마일하고 그다음에 스타트 마일 이쪽 양쪽에는 아직도 수작업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이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앞뒤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 중간에는 거의 로봇이 막 자동화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뮤니티 벨트부터 분류, 그 다음에 각 배송지 분류하는 거라든지 각 배송 정보하는 거 그런 건 다 자동화되어 있지만 일일이 사람이 그 옆에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목소리 좀.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자동화할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류센터의 공장 안쪽, 센터 안쪽에 있는 거고 그 앞하고 뒤는 여전히 이제 사람들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니즈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오늘 얘기한 HR 부분이 여전히 자동화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HR 업무가. HR 업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는 평가,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HR 담당자가 항상 기획을 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아무리 시스템화 돼 있어도 사람이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마지막 최종 컨펌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하고는 약간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히트맵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로우 오퍼튜니티, 하이 오퍼튜니티에서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세부 프로세스 들어가면 더 복잡하겠지만 뭐 전략, 운영, 직원 수명 관리, 인재 관리, 보상 관리, 규정 준수에 있어서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영역이지만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으로 자동화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로우 오퍼튜니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개입이 많은 거.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근태 관리나 급여 관리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네, 복잡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HR 업무 담당자분들 로드가 가중되는 이유가 이제 특정 시점에 그 업무들이 몰리죠. 그렇죠. 네. 뭐 근태 관리도 그렇고 뭐 급여 관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HR 담당자는 굉장히 적은 리소스나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몇천 명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사팀 하면은 거의 뭐 한 팀 정도죠. 뭐 적게는 10명 이하에서부터 많아봤자 뭐 20명 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 1000명이건 2000명이건 3000명이건 직원들의 모든 그 요청부터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동화 기회도 많지만 실제로 업무로드가 굉장히 가중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그 소수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업무 중에서도 로우 오퍼튜니티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 자동화 될 것 같지만 힘든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네. 고객 응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디스커버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초창기 때 디스커버리 할 때 이제 자동화 과제의 요건들을 설명할 때 단순 반복적이고 뭐 볼륨이 크고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보시면 로우 오퍼튜니티 보시면 실제로 일은 많은데 솔직히 반복적이지는 않잖아요. 반복적이지는 않지만 양이 볼륨이 큰 것들이 많죠. 네. 인력 계획 관리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자주 일어난다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상시 채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루틴하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빈도수는 굉장히 낮죠. 근데 대신 근태 관리, 급여 관리, 그 다음에 휴가, 휴직 관리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일하는 데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빈도로 보면 낮습니다. 하지만 볼륨이 크죠. 네. 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휴가 관리만 하더라도 신청 받은 거 확인하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많죠. 네.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재무백에 보셨다시피 지금 이런 히트맵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뭐 정확히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한 69% 정도가 그 감독자의 이제 개인화 수준 이런 것들이 요구돼요. 지금 보시면 그냥 뭐 매크로 짜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이 개입해야 되고 또 뭐 특정 기간에 막 몰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자동화를 해드리는 게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자동화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뭘 처리도 못하고 또 그런 걸 연결해둘 수 있는 툴도 없고 뭐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R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로우 오퍼튜니티라고 돼 있지만 이런 쪽에 자동화 진행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HR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또 예외사항이 많다는 거죠. 네. 규칙이 자주 바뀌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세금 관련된 무슨 내용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면 다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지급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 뭐라고 하죠? 뭐 그런 뭐 쿠폰 이런 것들까지도 그때그때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화를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보면 100보다 100법이 더 큰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 보시면 이제 ROI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정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막 쳤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 느낌표가 나왔지만 직원 건강 및 안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날 때도 뭐 보셨겠지만 뭐 지난 2년간 막 이게 한번 피크를 치면 직원한테 막 일일이 뭐 메시지 보내고 확인받고 뭐 그때 딱 하고 안 쓰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네. 그걸 또 시스템에 반영하자니, 어마어마하죠. 예, 바로바로 한마디로 필요할 때 딱 바로 반영이 되는데, 실제 시스템 그러지 않죠? 네네. 영상 내고, 변경 개발, 승인 받아야 되고, 네, 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근태 관리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인데 주 52시간에 걸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던 건 RPA로 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이거를 정확히 딱딱 트래킹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니저한테 다 알람을 주게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돌리는 거죠. 이틀에 한 번씩 돌려서 40시간 되면 알람, 그렇죠. 뭐 44시간, 45시간 되면 알람, 50시간 되면 알람 이렇게 네. 해서 직원들 52시간 체크를 쭉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특히 인사 쪽에서 ESG 때문에 네. 핫하죠. 네. 근태 관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경험했던 고객사에서도 다 근태 관리 관련해가지고 주 52시간 컴플라이언스 맞추려고 그 수집하고 하는 일만 그 각각 매니저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걸 작성해서 오면 또 중앙에서는 다시 다 수집하고 네, 그런 수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업무죠. 네.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가면 뭐 더 앞서서 가면 그런 거죠. 뭐 이 교육 프로그램 반영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실제로 그다음에 교육 평가, 평가, 교육 시간 했는지 네, 그런 네, 것들. 그런 것들. 특히 교육 같은 경우도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육 시스템이.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의 컨텐츠 관리라든지 거기에 이제 사람들 그때그때 누가 이거 수강했고 안 했고 수강 신청하고 이런 것들도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굉장히 수작업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관리에서도 굉장히 그 자동화 니즈는 많습니다. 네. 지금 볼륨도 있고 그다음 단순 반복적이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사실 자동화에서 가장 큰 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HR 업무가 되게 세밀하고 네. 손이 많이 가는데 볼륨도 많고 네. 그때그때 변동도 많고 근데 인원은 한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꼭 필요한데 이게 업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요즘 지금까지는 외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교육 관련돼서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모 고객사에서 이 여러 가지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네. 화학 의료 계열사다 보니까 각 개인별로 되게 국가에서 주는 교육도 있고 내부 교육도 되게 빡세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안 들은 사람들한테는 막 들으라고 시키는데 그렇죠. 알람 계속 날리고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하면 짜증도 내고 막 그러니까 이메일 합도 보내면 또 응답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RPA를 도입했는데 이제 사교육을 막 이제 얘기하면서 공포스럽게 좀 얘기하죠. 그래서 막 몇 번 안 하면 사교육에서 감봉 조치됩니다. 몇 번 안 하면 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이사님한테 메일이 가가지고 대표이사님 감봉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네. 대표이사님이 RPA 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했던 케이스가 갑자기 생각나요. 아, 칭찬을 들으신 거예요? 네, 들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인사 쪽에서 가장 힘든 게 그런 자동화를 했을 때 가지 말아야 될 정보가 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네.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사고죠. 네, 인사 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인사 쪽 업무 자동화에서 굉장히 큰 고려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는 게 인사인데 확실히 이제 자동화는 인사 쪽에서 별로 안 되고 너무 개인화돼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았죠. 지금 이런 69%, 70% 가까운 이 업무들이 솔직히 좀 힘든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70% 있지만 이 업무들이 대부분 특히나 인사 업무는 결제, 승인 네. 이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죠. 아무리 심플한 업무더라도 네. 누군가는 승인을 해야 되고 결제선 타서 사람이 꼭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항상 프로세스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HR 프로세스 보면 지금 HR팀하고 IT팀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후보자 입사한 사람 받아서 이거 내부에 인사 시스템 기입하고 그다음에 계정 열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아이디 요청해서 외부에나 내부에 있는 체험 포털에 들어가서
다 이제 다운받고, 실제로 이제 채용 포털하고 인사 포털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IT팀에 옮겨주면 표준 계정 IT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통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또 그 사람만의 또 어플리케이션 또 있어요. 네. 또 계정 할당하고, 그 다음에 생성 완료됐다고 딱 해주면 이제 환영 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일 프로세스가 그냥 보기에는 쉬운데 하는 어플리케이션들 다 많이 있고요. 건드려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네. 연관되는 시스템도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 그러면 지금 스타트하면 뭐 10분 안에 끝납니다. 뭐 길어봤자 뭐 1시간 이러지만 HR 프로세스의 특징이 또 몇 날 며칠이고 하는 거죠. 네. 시작은 일주일 전에 했지만 일주일 뒤에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팀 간의 협업도 필요하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도 많고 그다음에 직원 경험이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뭐 컨설팅 펌에도 있어 보셨지만 여러 가지 PI를 부서별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거는 뭐냐면 자금 이런 거는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비슷비슷한데 이쪽 인사 쪽에서만 오면 PI 해놓은 게 계속 원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복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인사 쪽 업무는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인사 정책이나 이런 것들 바뀌더라도 그걸 적용받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입사하신 분과 최근에 입사하신 분의 어떤 뭐 테이블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 사항에 대한 것들이 그런 히스토리 쭉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쌓여왔던 그런 많은 룰들이 다 적용돼야 되는 또 그런 특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간단한 프로세스 같지만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약간 저희 회사 기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관련돼서 이 플로우로 보면 뭐 HR, 퍼실리티, IT 다 엮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보시면 여러 가지예요. 사실상 건드려야 될 것도 많고 이 어플리케이션 승인 받는 거, 할당하는 거 이거 다 결제선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사람 한 명 들어가서 일하는 거에 미국 기준입니다. 한 명당 고용 평균 비용이 4,000불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해서 시간만 줄여도 상당히 비용을 꺼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당 처리 시간이 24일 걸린다. 네. 상당한. 그렇죠. 그래서 이 HR 프로세스가 한 명당 24일이 걸리는데 또 한이 아니죠. 그렇죠. 되면.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 예시로 든 이 HR 프로세스가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그 HR 말 그대로 직원 마스터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스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워크데이라든지 여기 아이콘 됐네요. 네. 그런데 그런 이 인사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말 그대로 PI해서 실제 구축하는 데까지 거의 한 1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걸립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시 또 표준화하고 이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또 이런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인 오프부터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또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죠. 네. 그래서 비정형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집어넣고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또 달라서 그걸 또 인터페이스 시켜야 되고 아니면 키인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이 국내 비즈니스만 하는 또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보면 해외에다가 또 지형을 채용하고 이걸 또 관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도 비용도 들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면 또 이 HR 중앙에서 관리하시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일단 해외 지사나 아니면 계열사가 해외 글로벌한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시스템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네. 데이터도 다르고 네.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해외 직원이나 그 다음에 그런 주재원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직원들이 따로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직원들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EOR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만 그거는 이제 초창기에 지사 할 때고 이제 지사 세우고 나서는 이제 본사의 HR 프로세스에 다 녹아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하면서 사람 매뉴얼로 처리하는 막 그런 네. 일이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HR 프로세스 복잡성이 많다. 이거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토메이션의 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복잡하다는 거는 분기가 많고 사람 손을 많이 탄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많이 타고 연관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다음 정말 비즈니스 로직이 다양하고 네. 숨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온보딩 프로세스만 한번 다시 아까 보시면 그 온보딩 프로세스 조금만 자동화를 좀 해보겠다 하시면 일단은 후보자 아이디 생성 요청하는 거를 저희 로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일단 시키면 근데 이 시킬 때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리지만 R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 로봇한테 일을 시키면 RPA 봇이 이제 채용 포털에서 후보자 정보를 얻어내고 여기에 뭐 IQ봇 같은 뭐 IDP 솔루션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웹화면, 아니 화면에다가 이제 띄워주고 사람이 이게 맞다, 틀리다, 뭘 수정해야 된다, 이걸 아니에다 기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이 RPA한테 가고 그러면 아까 워크데이나 내용 인사 시스템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T 쪽으로 넘어와서 표준 IT 계정 만들어주고 이 계정에 개인별 앱들 이제 승인해주는 걸 물어보고 IT는 RE 화면, 웹화면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보딩 알림 이제 완료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E에 대해서는 뭐 몇 번 설명이 있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HR팀 제일 위에 라인이 있죠. HR팀이라고 되어 있는 후보자 생성 아이디 요청 생성이나 정보 확인 수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자동화를 했을 때 HR팀에 있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그때그때 프로세스 중간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이걸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가 사실 자동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이제 R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HR팀에서 그때도 프로세스가 생성 요청부터 해서 마지막 이메일 보내는 것까지 쭉 있지만 중간중간 자동화 타스크도 있고 사람이 개입을 하고 또 특히나 IT팀이라고 하는 제3의 협업하는 그런 부서들이 이제 중간에 껴들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R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퍼스트하고 라스트 이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예전에 뭐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해야겠다 막연했지만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HAR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시면 브리치 시 반려하고 데이터 전달하고 이해상황 처리까지 다 팀 할당까지 이렇게 다 어떤 태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간중간에 사람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절차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이게 어떻게 진짜로 되는지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보여드렸던 플로우를 한번 다시 보시면 보시 잡바이트라고 하는 이제 사스 솔루션이죠. 여기에 이제 후보자 정보 수정하고 그다음에 워크데이 내부 인사 시스템에다가 입력까지 하고 IT 계정 사용하고 온보이딩하고 환영 메일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가상의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나왔고요. 인사관리자가 외부로 들어갑니다. RE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인플로이 온보딩 프로세스 서비스를 탁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채용 사이트에서 해당 후보자 정보를 갖고 와야 돼서 이제 아이디를 쳤습니다. 아이디를 치고 했더니 없는 아이디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뱉어내는 거죠. 지금 펜딩이라고 나왔죠? 좌측에 보시면 이제 펜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잘못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제대로 된 아이디를 이제 쳐주죠. 그러면
아까 그 예시로 나왔던 뭐 채용 시스템인지 이제 잡바이트 같은 데서 해당 정보를 갖고 옵니다. 여기에는 이력서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비정형 문서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컴플리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고 이 사람 포지션이고 이제는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 사람 어디로 보낼지. 그래서 지금 프로덕션에 이제 뉴욕으로 보내겠다, 할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지정해줬죠. 실제로 이제 이것까지 자동으로 하기에는 사람이 이제 결제선도 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넣어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처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을 이 아래를 통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가 했을 일을 다 했으니까 IT로 넘겨주는 거죠. 이게 넘겨주면 IT 담당자를 위에 보시다시피 뭐 다 한 거, 못 한 거 이렇게 다 대시보드화해서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할당된 일 하나 집어서 열어주고 내용들을 이제 각 단계별로 제대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앱만 이제 자기가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어프로벌 누르면 이제 그거 받고 이제 세부 계정 만들어서 할당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일들 하면 이제 이메일로가 뭐 뭉태기로 왔죠. 엑셀 다 정리해가지고 막 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화면에 떠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이용하듯이 약간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IT 온보딩 다 됐다, 웰컴 이메일 보냈다, 리퀘스트 클로즈 하겠다. 단계는 다 보이니까 어디가 적체됐는지, 어디가 내가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팀 간의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RPA가 벌써 한 3, 4년, 뭐 빨리 시작한 데는 3, 4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RPA로 이제 업무 자동화 할 때는 사실 프로세스 자동화라기보다는 아까 봤던 뭐 계정 생성, 이런 타스크 자동화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그걸 쭉 하다 보니, 타스크 자동화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라고 해서 이제 프로세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전부 이제 하려고, 기획을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이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중간중간 사람이 개입하거나 그 다음에 협업을 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그 관건이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아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디지털 어시스턴트 할 수 있는 업무가 뭐 HR뿐만 아니라 뭐 IT, 파이낸스, 세일즈옵스 다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로 해서 의사결정 데이터를 다니는 화면에 가져다 둔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HR 담당자들 보면 예전에 일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다 로그인해서 처리하고 했지만 아까 같이 단일 웹 화면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뭐 아니면 내가 기입해야 되는 정보, 확인해야 되는 정보를 딱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일을 시키고 직관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얻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동화에 꼭 수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승인할 때 이런 것들도 손쉽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오버헤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야 되는 게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이제 조건들이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의 이제 성격인데 이런 것들 이제 아리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에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거 뭐 시키면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네. 이 어시스턴트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되는 뭐 진행 상황이든지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아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자동화 실제 하는 업무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고요.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리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 한 개, 이렇게 한 개로 딱 해서 거기 안에 이제 세부적인 서비스들을 막 올려놓는 그런 거고요. 보통 13주 프로젝트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3,000명한테 뭐 디플로이 하는 것도 13주에 끝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에러율이 제로다. 중요한 건 에러율이 제로다. 네. 왜 그러냐면 에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사람한테 시키지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네. 아, 이거는 결정해 주세요라고. 기존에는 저희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네. 그걸 다시 점검하는, 네. 네.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니까 업무 담당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그 예외나 오류가 이제 현저히 줄어드는, 여기서는 제로라고 했지만, 네. 네. 사람이 책임지니까 제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찰이 별로 없죠. 네. 특히나 예외 상황 많으면 맨날 뭐 에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수행부터 투입까지 90일 그러면 굉장히 길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90데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RE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어떤 타스크 단위의 자동화가 아니고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할 때 이제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RE 프로젝트라고 지금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그 개선부터 해서 실제 운영까지 되는 거라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길게 걸린 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타스크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RE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C/R 컨트롤룸입니다. 네네. 컨트롤에 접속해서 처리해야 되나요? 고객사 업무 환경에 RE를 흡수시킬 수는 없나요? 이랬는데 네. 지금 이제 인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보다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그 CS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360으로 가면서 저희 가장 큰 변화가 그 웹 베이스로 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웹 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주는 강점이 한마디로 그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시스템들, 사내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저희 쪽 CR에 그런 승인받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웹페이지를 인베이드를 시킨다든지 바로 연결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트롤룸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인앱 서비스라고 해서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그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별도로 별도로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커넥터로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세일즈포스가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뭐 제네시스, 네. 그 다음에 시스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계속 확장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업무 환경에 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이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이 앱이 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면 딱 좋겠는데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CR은 기본적으로 표준 그 웹 기반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만큼 오히려 접근 사용하신다는 거부감도 없고, 네. 그 연동하실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Q&A 왔는데요. 비즈니스 사용자 사이에 마찰 없는 자동화를 적용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점검해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마찰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정보가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비즈니스 유저가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게 부산 때 시켰는데 나는 부산 때 시켜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자동화를 해놓으면 그거는 이런 예외 사항을 그쪽에서 비즈니스 유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라고 네. 이제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제 RE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그 굉장히 민감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 비즈니스 사용자한테 이렇게 확인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마찰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아권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규모의 적용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다른 시스템과도 비교 부탁드립니다. 이런데 요거는 오늘 HR 주제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어떤 프로세스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류 시스템에 뭐 어떻게 적용할지는 뭐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권에서 쓰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카고빌 뭐 이런 것들부터 인텔리전스 OCR로 뽑아내서 비교하고 사람이 이제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걸 뒤에를 처리하는지 뭐 이런 것도 됐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미변조나
아니면 그 뭐랄까 그 가격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봐야 돼서 한번 그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가서 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도 굉장히 그 프로세스 분류로 보면 좀 많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이커머스 안에 말 그대로 제품 구매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는 거 있고 상품에 대한 뭐 그런 관리하는 게 있고 판매도 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커머스 관련된 그런 유스케이스들은 한번 정리해서 따로 연락 주시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간과 봇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질문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알이거든요. 네. 이게 오늘 얘기하는 알이고요. 저희는 웹 형식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웹화면으로 하는 거가 좀 더 편하고 간편하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R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실제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이점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저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메일, 그 다음에 챗봇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메일로 뭔가 업무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받고 하는데 이메일에 있는 게 다 텍스트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반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뭐 날짜를 YYMMDD가 아니라 뭐 다르게 넣었다든지 무슨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든지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런 데서 어떤 표준화를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뭔가 자동화 잘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아리를 쓰면 아까 예시에도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부터 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직접 U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나 반정형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발생했던 그런 오류들이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다음번에 보면 저희 이제 글로벌 고객사 HR에 진짜 엄청나게 네. 투자하셨던 이제 델인데요. 지금 보시면 HR 생산성이 최대 85%까지 향상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챌린지가 신규 입사자 할당, 온보딩 프로세스의 알림, 상태 업데이트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트랜잭션 작업을 제거하고 HR 부서가 더더욱 개개인에게 더 신경 쓰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환경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EMC에 전에 다녔어요. 네. 지금 됐지만 이 외국계 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이 글로벌 외국계 회사 특징이 뭐냐면 이직도 많이 하고 네. 새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안 서약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매번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받아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온보딩 할 때도 솔직히 앱들도 엄청 많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사스 솔루션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HR에서. 계정 생성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보다 수십 가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요즘에 ESG고 요즘에는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또 안 써요 얘기를. 네. 왜 사람이 리소스냐? 이래서 그냥 뭐 휴먼 익스피어런스다, 뭐 이렇게 네. 인플로이 익스피어런스나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처럼 이전 다 개개인의 이제 이 사람의 행복하게 근속을 좀 잘할 수 있게 HR이 좀 면대면으로 좀 행사를 마련하고 해라. 근데 솔직히 아까 우리 최초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환경이 안 바뀌면 어떻게 개개인에 가서 막 신경을 쓰겠어요. 네. 자동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30개 정도 자동화를 했고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제 해서 이제 1년 동안 순차적으로 HR 부서에 이제 배포가 됐고 지금 워크데이 및 기타 시스템 보고서 데이터 통합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HR 관련된 문서 생성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 어소시에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뭐 GSAP나 경력 검토 그다음에 뭐 직원 보안 사양 이런 것들 계속 뭐 알람해주고 사인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로봇을 썼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생산성 85%가 올라갔고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뭐 저희 회사 예를 봐도 되게 그런 것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요. 네. 항상 메일들에 숨어 있다가 놓쳐서 알람 오고 그때 뭐 사인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코멘트가 나왔는데 워크데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워크데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워크데이라는
그 SaaS 말 그대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앱이고요. 그 HR만 전담하는 HR 전문 SaaS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에다가 이제 데이터 다 붓거든요, 요즘에. 네. 내부에 HR 데이터 다 부어서 직원의 그 수명 관리, 이제 입사부터 퇴사까지 이 패턴들 언제 이렇게 몇 년 근속하고 어느 주기에 네. 어떤 게 있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예전에 뭐 10년 근속상 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재밌는 게 영업부서하고 엔지니어하고 오퍼레이션하고 몇 년 근속이 다 다르더라고요. 상 주는 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워크데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영업사원이 10년 간 사람이 거의 없고 뭐 한 5년 버티면 잘하더라. 거의 3년이면 3년이면 더. 네. 보통 한 3년짜리 주고 뭐 이렇게 하죠. 워크데이는 ERP도 있지 않나요? 네. ERP는 제가 들어오진 않아요. 워크데이는 ERP 솔루션은 아니고요. 네. ERP라고 하면 거기서 뭐 말 그대로 생산 관리, 뭐 재무 관리 이런 전체 그 회사 전체 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인 거고, 물론 ERP 안에도 HR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근데 HR 전문 시스템은 아니죠, ERP는. 네.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그런 인사정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회사의 독특한 고유 데이터도 많고, 네. 민간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통 HR 시스템은 따로, 사내 시스템도 보통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워크데이는 그 중에서도 HR만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대부분 그 회사 안에 있으면 그 회사마다 가서 구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저희가 워크데이 가입을 하고 워크데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때 쓰는 거죠. 네. 저는 ERP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가 아니라서 다 아는 것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의하고 데이터에 의한 컨설팅과 관련 전용 도구가 있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 툴이 있어요. 네네.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아니고 프로세스 인텔리전트라고 하는데, 네. 포트리 사이클가 있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프로세스 정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비교와, 그다음에 이 툴을 썼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 후속 테스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델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인데 글로벌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외 사항들이 나온 것들이 있으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제 69% 정도의 이런 허들들이 있는 것들을 기존 자동화를 또 재검토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좀 우리 아리를 또 융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동화 사례를 막 추가해서 넣으면 지금 기존에 있던 허들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어카운팅 BPO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 아웃소싱 회사죠. 이 회사가 하는 게 여러 작은 특히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나라에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 외국 회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체 급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실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그 급여 처리해주고 그다음 세금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BPO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급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국내 고객사가 한 600여 개, 액티브한 게 한 600여 개, 막 전체로는 한 2000여 개 회사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이 적은 데는 뭐 한 10명 이하도 있고 많은 데는 한 1000명까지도 가는 그런 규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약 1000여 개, 그러면 직원까지만 해서 직원하면은 적어도 수만 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급여 처리를 해줍니다. 계산하고 세금 처리까지. 그럼 그 회사에는 그러면 한 명의 어시스턴트가 한 3-4개 회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한 달 내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처리돼서 급여 처리, 그 다음에 문의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요. 영세서에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또 그거 수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사람의 그 에이전트의 퍼포먼스가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였죠. 네. 거기서 이제 급여 관리 처리하는 거를 내부 시스템으로 데이터 붓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ROI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걸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수많은 분들이 한 200여 명의 에이전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내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 수는 똑같으면서 제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가 굉장히 빨라지고 효과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고객사를 처리할 수 있는 캡처가 늘어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네, 국내도 그랬고, 그 회사는 이제 글로벌이었는데 글로벌 사례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잘 알려졌던, 널리 알려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동화, 아까는 허들이 있다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R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 적용을 해서 그런 허들들을 넘으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예시들 이제 보기 전에 RE 플러스 RPA 저번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RPA가 하는 거는 규칙 기반, 시스템 데이터 통합, 뭐 이벤트 트리거 알림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RE를 넣어서 지금 보시면 의사결정 관련되는 의견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액세스, 웹이니까 우리 웹화면에 그냥 바로 들어가서 자동화 서비스를 시키고 하는 액세스가 되는 거고 예외나 에스컬레이션도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보고를 위한 종단 간의 서비스 가시성, 엔드투엔드 서비스 가시성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영역을 확장하고 ROI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HR, 복잡한 HR 부서에 딱 맞는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REHR 유즈 케이스하고 데모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이런 웹화면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올라가고 되는데 오늘 이제 유즈 케이스는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회사 AA 야 도대체 너희들은 자동화 얘기하면서 너희들 진짜 쓰는 게 맞냐? 그렇죠.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거를 갖고 왔어요. 저희 거 갖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헤드카운트 리포트, 그다음에 HRIS 인적자원 정보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 이런 건 이제 아까 워크데이 같은 데나 다른 뭐 급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비교해가지고 무결성 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글로벌 세일즈 조직이 되게 저희는 인센티브가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이거 보너스 정산하는 거 이런 것들 하고요. 뭐 하이라키 업데이트, UI 팔로우 하는 거 저희 솔직히 이제 막 그 팀스로 막 와요. 봇들 얘기해서 막 오고 언제 그 인터뷰 봐야 됩니다. 네. 저희는 또 인터뷰가 피어 인터뷰라 그래서 매니저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들한테도 막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계속 알람 준달지, 온보딩, 뭐 생일 기념 메시지, 뭐 베네핏 처리하는 거. 솔직히 이제 저도 저번에 MVP 받았을 때 이제 그런 거 알람도 로봇이 보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데이터랑 통합하고 HR 관련 문서 처리 파일링 하는 거. 아까 저희 보안 서약 같은 거 대표적으로 저희 직업들로 받지 않습니까? 직업들로 받는데 이거 다 로봇이 보내고 있고요. 사인도 받는 거 로봇이 처리하고 파일링 하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일 메시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세요? 보시 좀 문제 있나? 이건 빨리 HR한테 말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터뷰 답장 리마인더 해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피어 인터뷰인데 저희 회사 인터뷰가 의외로 조금 단계가 많습니다. 매니저만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최소 3단계. 네. 최소 3단계 같이 인터뷰할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인터뷰하는데 그거 이제 시간 조율을 딱 하면 이제 리마인더 계속 보내줍니다. 가장 힘든 게 저 시간 맞추는 거죠. 왜냐면 네. 한 명, 1대1도 힘들고 적게나 뭐 여러 명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 시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ATS라고 하잖아요. 지원자 관리 시스템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하고 계속 보내요. 빈 시간들 다 조회한 다음에 피어블은 뭐 2명, 3명이면 여기다 막 보내가지고 이 시간 빨리 승리해라, 리마인더다 막 이런 것도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알림 보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참석률도 올리고 라스트 미닛에다 이제 리스케줄 하는 거 이거 좀 줄여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저희 본사에 되게 많이 보는데 지원자가 마지막에 일정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안 겪는 거죠. 이 회사 이미지가 되게 앞도깨비 같이 와가지고 막 이제 다음번에 봐요 뭐 이런 일 없게 네.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근데 다 이런 것들 리스케줄링 하는 게 다 조율하는 거니까 시간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시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펜세이션 플래닝 워크시트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희 인센티브 가장 중요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저희 진짜 인센티브 복잡합니다. 뭐 타겟 채용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별로도 있고 네.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 파이면 얼마 가고 네.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여러 시스템에서 이제 다 조합해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고 또 계산해 준 거를 이제 일단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보여줘야죠. 확인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 저희 솔직히 이제 전 세계 2천 몇백 명 되는데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영업만 해도 한 1,몇백 명 될 것 같은데 다 계약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조건도 다 다르고, 네. 네.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네. 솔직히 지금 이제 뭐 프리세일 쪽도 이런 인센티브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한 거짓말 1,500명 정도가 다 다른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같은 팀에서도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노가다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로봇이 해가지고 급여 결정하고 그다음에 온디맨드 응대까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네, 사용자 중점적으로 인터뷰 RSVP 리마인더를 사용하는 동안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인터뷰 리마인더를 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 제가 경험하기로는 좀 도시 좀 집요해야 되는 거. 그렇죠. 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변경사항이 빨리 캐치가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 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피스 365를 쓰고 있으니까 업무하고 연동해서 거기 뭐 스케줄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변동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걸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가 어떤 거냐. 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요건이 뭐 실시간이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뭐 1시간 안에는 체크하면 돼, 뭐 이런 그런 요구사항들, 네, 그런 걸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빈술로 있다 그래서 막 바로바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반자동화 같아요. 저의 경험도 뭐냐면 이제 문의를 딱 해가지고 이 HR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채용 해주시는 분이 이 시간 네가 빈 거 봤어. 그거는 이미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로봇이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얘기해서 팀스로 막 물어봐요. 네. 대충 이거 맞아? 맞다 그러면 바로 오더라고요. 메일이. 그래서 막 그 리마인더입니다 하면서 누군가 계속 보내는데 로봇이 계속 보내고. 그렇죠. 로봇이 보내면서 이제 그게 TA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채용 보스의 프로세스에 녹아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인터뷰 리마인드, 인터뷰 생성하고 하는 것들, 거기다 결과 뭐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체 프로세스 안에 녹여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컴펜세이션 플래닝 워크시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누릴 수 있는 이점과 혜택들이 무엇인가요? 저희 얘기 들었지만 다 그 개개인의 복잡한 네. 그 계약 요건들을 아주 투명하게 네. 객관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그 비슷한 이런 그 세일즈 조직들은 대부분 이런 보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규칙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그걸 또 개인별로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특히나 또 그 어떤 판매 실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또 한 시스템에서 다 나오지가 않죠.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긁어 모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상 관련된 데이터 수집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자동화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솔직히 이 로봇이 하고 나서 뭐 그런 거지만 어지간하면 이의제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에이펙 전체 HR 담당자가 몇 분 저희 회사에 네, 2명 있습니다. 네, 몇 명 없습니다. 거의 로봇이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인재평가 케이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평가 매트릭스가 저희가 9박스로 해서 9개 박스로 딱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이 점수별로 배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보게끔 누군가 다 취합해서 여기다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로봇이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평가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채워 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이게 다 정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HR 프로세스 지금 보시면 다큐멘트 파일링 보면 RE 실행해서 디지털 월시트 런칭하면 다큐멘트 파일링 하고 지금 뭐 세부 정보 업로드 할 거 문서 출처에 아이큐브 전송하고
정보 리뷰하고 워크레디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뭐 직원의 우리 사주 이런 것들 옵션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다 파일링해서 이제 매니저들이 뭐 정보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게 맞으면 직원한테 문서 정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주 같은 좀 민감할 수 있고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거 다 승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큐멘트 파일링 같은 경우는 예시를 한번 간단히 보고요. 지금 다큐멘트 파일링을 하겠다. 어시스턴트 보고 퍼스트 네임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브라우저에 프로시드 하면 IQ봇이 읽어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졸업장부터 해서 파일링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 다 맞게 들어갔는지 추출해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뭐 컨피덴셜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잘 했는지 확인하고요. 업로드 워크데이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워크데이 다 이제 업로드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신규 입사자 들어오면 관련된 입사자 서류들 이제 이렇게 IQ봇이라는 인텔리전스 OCR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 다 로봇이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입사자 정보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런 OCR, ICR 솔루션을 사용해서 IQ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빨리 해보셔야 될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 RE를 통해 가지고 입력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금 저희가 촉박한 관계로 입력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휴가 이런 것들도 워크데이나 개별 시스템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일부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RE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부터 휴가 할 거야. 솔직히 이게 이제 글이 자동화할 건 아닌데 귀찮잖아요. 로그인해서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제가 참여했던 HR 자동화 프로젝트 참여한 데서 가장 또 페인 포인트가 휴가 관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 개인별로 다 합산해가지고 며칠 남았습니다. 항상 그 연말이 되면 휴가 다 쓰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보상으로 다시 처리해서 뭐 계산하는 것까지 연말에 그걸로만 하루에 뭐 절반을 쓰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RE로 이렇게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요 내용들은 이제 로봇이 그냥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약간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말이 많아서 조금 뒷부분이 조금 미진해졌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얼 유니버시티 아니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데모들 많이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분인데요. 조금 1, 2분 좀 더 앞서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무리 클로징 멘트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히트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웠어 라고 했던 부분이 사람과 보스의 어떤 인터랙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 허들들이 제거됐다는 거를 하시고, 기존에 못했던 거 이제 요즘에 해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저희 또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